어서 오세요. 융의 창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창밖으로 쏟아지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만 유독 텅 빈 메아리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당신 사이에 얇고 투명하지만 깨지지 않는 유리벽이 놓인 것처럼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만 정작 당신의 깊은 내면은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외딴 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어린아이의 발걸음처럼 불안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홀로 웅크린 그림자처럼 쓸쓸합니다. 이런 고독의 순간 아무도 당신의 내면의 풍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할까요? 칼 융은 이 외로움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내면으로 향하는 첫 번째 초대장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초대는 소외되고 버려진 우리 자신의 조각들을 향해 이제는 나를 좀 봐주오 라고 속삭이는 신비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의 거대한 극장에서 가면을 쓴 배우로 살아가기를 강요받습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적 역할, 그리고 인정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속삭임에 맞춰 우리의 본래 모습을 깎아내고 다듬습니다. 하지만 가면 뒤에 당신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보는 밝은 조명 아래의 당신이 아닌 어둠 속에서 진실된 표정을 짓고 있는 당신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융은 이러한 사회적 자아를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만들어진 역할이자 가면이지만 이 가면이 너무 두꺼워지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절의 순간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역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고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가 부족해서 생기는 공허함일까요? 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외로움은 당신의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긴급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곧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무언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울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멈추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울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이 결여되었을 때 우리는 외부의 인정과 이해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갈망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고독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자기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태동하고 있는 새로운 자아의 탄생을 알리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목소리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당신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으로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외면해 왔던 그림자들이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 당신의 숨겨진 욕망,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힘을 담고 있는 원형들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지배했던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운 당신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인 평화롭고 완전한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내면의 시면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당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뒤로하고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림자들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 그림자는
단순히 어둡고 부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칼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억압한, 그러나 우리 존재의 일부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부끄러워했던 충동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욕망, 또는 당신이 스스로 약점이라 여겼던 모든 감정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외면하고 숨기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바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종종 왜 나만 이렇게 외롭지?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라고 자문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왜 나는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할까? 라는 질문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고 있을 때 당신은 온전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마치 한쪽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타인을 불완전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세상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당신 역시 세상의 진정한 이해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와의 대면을 그림자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림자를 제거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림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안에 숨겨진 힘과 지혜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안에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용기, 창의성, 그리고 진정한 열정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외롭고 소외감을 느꼈던 순간들은 사실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의 의식에 노크하며 나를 봐달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그림자를 맞이할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림자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은 당신을 더욱 완전하고 더욱 솔직하며 더욱 강인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함으로써 비로소 당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이해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이해할 때 세상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깊은 우물을 파고 그 안에서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당신의 내면에 있는 자기라는 원형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아우르는 당신의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림자와의 대면은 바로 이 자기와의 만남을 위한 필수적인 통과 의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그림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은 무엇인지 더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갇힌 채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자유로운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림자와의 대면을 통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면의 또 다른 중요한 원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여성성 원형 아니마과 남성성 원형 아니무스입니다. 칼융은 모든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여성적 원형인 아니마가 존재하고 모든 여성의 무의식 속에는 남성적 원형인 아니무스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반대 성향의 에너지입니다. 남성이 섬세함 감수성 직관을 외면할 때 그의 아니마는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 부정적인 형태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이 논리, 이성 주도성을 억압할 때 그녀의 아니무스는 차갑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이야말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오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지 못하고 늘 오해받는다고 느낄 때 그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 내면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가 당신의 의식적인 삶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성이라면 당신의 내면에 있는 여성적인 감수성을 무시하고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사회적 역할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여성이라면 당신의 내면에 있는 남성적인 힘과 논리적 사고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내면의 조화는 이 두 가지 반대되는 에너지를 인정하고 서로를 보완하게 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이해와 소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면의 조화를 이룬 사람만이 외부 세계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에게서 사랑과 이해를 갈망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에게서 사랑과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타인에 대한 이상화 혹은 반대로 비난과 혐오감은 종종 당신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가 투사된 결과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이상적인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지거나 반대로 당신이 억압했던 그림자 같은 모습을 보고 혐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사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당신의 내면으로 다시 돌아가 당신 자신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직시하고 그들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창의성과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남성은 자신의 감수성을 이해함으로써 더 풍부한 감정의 세계를 경험하고 여성은 자신의 내적 힘을 발견함으로써 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균형은 당신을 더욱 완전하고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에 목매지 않고 당신 자신의 온전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칼 융이 말하는 개별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역할을 더 깊이 탐구하며 당신의 삶에서 이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왜 특정한 사람들에게 끌리고 왜 특정한 관계에서 상처받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내면적 통합은 우리를 한층 더 높은 의식의 단계로 이끌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치유를 넘어 진정한 개별화 과정의 심화 단계입니다. 개별화란 우리가 사회의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온전한 자기가 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항로를 개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렵겠지만 이 길만이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외롭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그 고통은 사실 이 개별화의 길로 당신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당신의 독특한 내면의 풍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풍경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꿰뚫는 보편적인 원형들과는 달리 당신의 개별화된 자기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신화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외부의 인정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부의 인정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결국 당신을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충만함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리고 당신의 내면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인도하게 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칼 융은 동양의 도토, 사상과도 유사한 개념을 제시하며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당신의 삶을 안내할 나침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꿈직관, 그리고 우연한 동시성의 형태로 당신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 당신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방황했던 순간들은 사실 이 내면의 나침반을 발견하라는 깊은 초대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방황하는 여행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신화 속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기쁨, 모든 실패와 성공은 당신의 신화를 완성하기 위한 소중한 재료들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길은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가장 깊고 신성한 흔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칼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동시에 가장 어려운 도전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단절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우주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고독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당신 내면의 별자리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별자리는 저마다의 의미를 담고 있듯 당신의 내면의 빛은 당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별화의 길은 타인에게 당신의 길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애쓰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고 확신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빛은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로 충분한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좇는 피곤한 경주가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서 우러나오는 창조적인 여정이 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당신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당신의 자기만 이해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고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라는 원형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독의 심연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모든 원형의 중심이자 삶의 최종 목적지인 자기라는 원형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는 단순히 당신의 의식적인 자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모두 포함하는 당신의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입니다. 동양의 철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나, 본래 면목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자기와의 만남은 흔히 종교적 체험이나 신비로운 경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방황 끝에 집으로 돌아온 듯한 깊은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외롭고 이해받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은 사실 이 자기와의 만남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길 위에서 당신은 페르소나의 가면을 벗고 그림자와 화해했으며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참된 자리를 찾도록 안내하는 신성한 여정이었습니다. 자기와의 만남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꿈속에서 의미심장한 상징으로 나타나거나
당신이 예상치 못한 우연한 동시성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권위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당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이 고독을 느꼈던 이유는 당신의 내면이 당신에게 외부가 아닌 나를 따르라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치 숲속을 헤매는 길 잃은 양처럼 외부의 목소리만 좇으며 당신의 본래 길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내면의 목동인 자기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의 만남은 당신의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더 이상 당신은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 당신이 맺는 모든 관계는 당신의 자기를 표현하는 신성한 행위가 됩니다.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예술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당신 내면에 자기라는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함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타인의 불완전함 또한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 안의 그림자 아니무스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고통과 외로움의 연속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신화를 써내려가는 위대한 서사시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이 땅속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고 마침내 싹을 틔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그 씨앗의 고독이었으며 당신의 내면의 빛은 그 싹을 틔우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색깔과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외부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투명하고 맑은 샘물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샘물은 결코 마르지 않으며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력과 평온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실이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였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당신의 자기만 이해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이 얻게 될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았던 고독의 터널을 지나 당신 자신의 내면의 빛을 온전히 마주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외부의 인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진정한 평화란 당신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은 외부의 잣대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당신 내면의 자기라는 원형 속에서 완전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만함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 존중은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의 그림자 아니무스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불완전함 또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외로웠던 시간들은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인도하려던 신성한 계획이었습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고독한 시간처럼 당신은 그 고독을 통해 당신의 진정한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날개로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를 향한 비행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비행입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타인의 박수갈채를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의 영혼이 춤추는 신성한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서 당신은 주인공이자 관객이며 동시에 음악을 창조하는 예술가입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충실한 이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당신의 삶을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당신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나침반은 언제나 당신의 진정한 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외로움 속에서 느꼈던 모든 슬픔과 절망은 이제 당신의 영혼을 비옥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어 당신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 내면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어떠한 어둠도 이겨낼 수 있는 영원한 희망의 등불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그것이 당신이 당신 자신의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회였음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오직 당신만의 진실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칼 융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깊은 위로이자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 내면의 창조적인 힘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